오늘은 이문구의 소설 부자소자 위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기 부분은요, 총수가 비단 잉어를 들여왔으나 잉어가 죽고 난 후 유자가 술 안주로 먹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 대목은 코미디예요. 그리고 정말 자주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꼭 챙겨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소설, 그러니까 이 유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네요. 그래서 마치 수필과도 같은 인상을 줍니다. 서술자는 특유의 어떤 걸쭉한 입담으로 재밌어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힘겨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간 의기로운 인물의 일대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대로 유시성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 중의 일부로 인물의 평생 업적을 기록하는 전해 형식을 빌려온 점이나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강화한 점, 그리고 희극적 상황 설정과 사건 전개 등은 전통적 서사를 계승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0년 내가 몇 인칭, 그렇죠, 1인칭이에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예총회관의 문인 옆에 사무실에서 협회 기관지 월간 문학을 편집하고 있을 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서술자의 직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구체적인 어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온 것이다. 10년도 넘어된 해후 다시 만난 것이었다. 재회였다. 이렇게 돼요. 이산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더니 그는 재벌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되고 나는 글이라고 끄덕거려봤자 누구 하나 알아줄 리가 없는 무명 작가가 돼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헐. 자, 유자와 나의 직업을 제시하고 있네요. 1970년대면요, 지금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그다지 많지 않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운전이라고 하는 거,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그러던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자가 운전자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60년대, 70년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승용차 운전수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됐다는 것은 꽤 잘 나갔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와 유자가 다시 만났다. 그가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 그 잡지사의 전화로 내 소재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데는 그 나름의 속셈, 그 속셈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뭐냐? 지금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 된 자기 누이 동생을 내게 중매해봤으면 하고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자는 나를 괜찮게 본 거죠, 서술자를. 그리고 내 동생을 맡겨도 될 만한 인간인가 하고 이제 본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놈인지 아니면 먹여 살릴 놈인지 우선 그것부터 슬쩍 엿보려고 온 것이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끄적끄적거리고 있으니 참 그렇겠다, 그지? 그는 애가 바뀌어 그 누이 동생을 여의고 난 뒤에, 여의다라고 하는 건요, 시집을 보내다예요.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는 몰랐던 거죠. 그는 처음 만나던 날 내가 저녁에 말술을 마시고도 양에 안 차하는데 질려서 술을 정말 잘 먹나 보다. 대번에 가입히어 넌 안 돼!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이고, 장가갈 수 있었는데. 어쨌거나 간에 유자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되겠네요. 자, 다음 봅시다. 한 번은 다 본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번역판 사기. 사마천이 지은 사기죠. 사마천이 지은 거고 동양에서는 최초의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기가 재미가 없으면 사기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기열전은 정말 재밌거든요. 그걸 읽어도 괜찮아요. 추천도서입니다. 물론 번역판으로요.
사기한지를 주었더니 그 후로부터는 올 때마다 책탐, 즉 책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다. 책 좀 빌려줘, 책 좀 빌려줘.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장철 1년 내내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이로 주체를 못하도록 더미로 답쌓기 마련이고, 답쌌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다가 쫙 쌓아놓은 거예요. 그는 오는 족족 자기 욕심껏 그 책더미를 헐어갔다. 장근 17년 동안 밥상머리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의 열정적인 독서 생활이야말로 실로 그렇게 출발한 것이었다. 또 책 때문에 오는 것만도 아니었다. 직장에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터놓고 하소연할 만한 상대로서 나를 택했던 것도 비일비재, 한마디로 뭡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매우 많은 경우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무실, 서술자가 있는 사무실에 오는 건 책을 읽으러, 아니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속 털러,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유자의 남다른 일종의 독서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루는 에피소드네요. 하루는 뚜둥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오라고 하기에, 이건 누가 알아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오라고 하기에 물어 찾아갔더니 기뚱맞게도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촌스럽게도 붕어니 맥이니 하는 민물고기로만 술상을 보는 후미진 아주 구석지고 으슥한 대포집이었다. 요즘은 대포집은 없을 거예요. 그죠? 대포라는 것은 커다란 술잔, 이따시만한 술잔으로 술을 파는 집이에요. 그래서 달달달달 거의 뭐 소주 한 병, 내지는 막걸리 한 병 달달달 해놓고 마시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먹으면 죽죠. 나는 한내를 떠나 한내가 어딘데 그랬더니 충청남도 대천의 옛 지명이 한자가 크다란 뜻이죠. 내는 천을 얘기하고 있어서 대천. 그러니까 이 서술자도 충청도 출신이군요. 떠난 이래로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리여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서술자는 고향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민물고기를 먹지 않았나 봐요. 새삼스럽게 해감내가 역하고, 해감내? 해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죠? 바닷물이라든가 이런 소금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 막 잡으면 찌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닷물 따위에서 흙과 유기물이 섞어서 생기는 그 찌꺼기를 씻어내는 걸 우리가 해감한다라고 그래요. 해감내니까 그 찌꺼기의 냄새가 되겠습니다. 역하다는 것은 구역질이 날 때 그냥 속이 메슥메슥하다예요. 이게 싫었으나 그는 흙탕내도 아니고 시국내도 아닌 해감내가 문득 그리워져서, 한마디로 이 집에 온 이유죠. 민물고기가 먹고 싶은 이유예요. 부득이 그 집으로 나를 불러냈다는 것이다. 나를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나오네요. 허울 좋은 하늘탈이지, 허울 좋은 하늘탈이지, 허울 좋은 소리지.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아무런 실속도 없지. 수채꾸녕내가 나서, 수채꾸녕내? 어디 수채꾸녕내가 나서 이거 먹겠나? 부정적이죠? 자, 근데 어디 먹겠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투리가 아직도 있네요. 이까진 냄새가 무엇이 그리워서 이걸 다 돈 주고 사 먹어? 나 원참 취미도 별별 움두까지 같은 취미가 다 있구만. 움두까지 같은 취미? 뭐야? 괴상한 취미도 다 있구만. 하고 내가 사뭇 맞닥차나 했더니,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더니, 그래도 좀 구적구적한 데서 사는 고기가, 구적구적한데 구질구질한 데서 사는 고기, 민물고기가 핫구라이보다 맛이 좀 나아. 핫구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외래란 뜻이래요, 일본말로. 그러니까 외래종 내지는 수입산보단 좀 나아 하면서 그날 사 말고 그날따라 유난히, 진짜 이거 무슨 국어사전 펴놓고 읽어야겠다, 그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부득불 먹겠다고 우기는 것이었다. 그가 자기 주장에 이렇게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인 설득 논리로서 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외래종을 먹더니만은 아니야,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 구적구적한 데서 사는 이 민물고기가 나 라고 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만 주장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유자의 성격은 경험적 근거가 있을 때
확신 있게 말하는 성격이고요.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아니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고 서술자인 나는 짐작을 한 거죠. 무슨 얘기가 있는구만.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디 들어볼란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디 들어볼라. 그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는 있다는 소리예요. 어쨌거나 간에 방언 사용을 통해서 향토적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그는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띠용 to be continue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유자가 민물고기를 찾게 된 이유가 될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데 총수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나를 민물고기 집으로 불러낸 유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 바꾸어서 어떤 얘기인지 살펴볼까요?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며칠 전 일이었다. 며칠 전으로 돌아가네요. 연못이 생겼대요. 오, 하긴 뭐 총수인데, 그룹의 총수인데. 뜰 안에다가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그러니까는 이 총수는 성격이 내세우고 싶은 거야.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 이렇게 살아. 나 괜찮아. 나 어때? 뭐 이런 거야. 그러면서 되게 사치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요.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 무엇을 그렇지. 하꾸라이? 아까 수입산 고기라고 그랬죠? 비단 잉어가 되겠네. 얘가 문제겠네. 풀어놓았다. 비단 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들마다 탄성, 우와 저것 봐 진짜 이쁘다 라고 자아내게 하였으나 아파트 그는 생략돼 있겠죠. 흙이 눈을 떴다.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 뭐예요. 흘겨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유자는 이 비단잉어를 그렇게 썩 탐탁치 않게 생각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비단 잉어에 대한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가만 요새 그룹 총수가 있으면 최소한 중소기업은 넘죠. 대기업에서 월급이 얼마쯤 나올까요? 그 월급에 몇 사람치를 합친 거니까 그래도 한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그죠? 뭐가? 물고기 한 마리가. 너무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유자가 이 비단잉어를 싫어하는 거예요. 되간절 얼마짜리 고기간디 그려? 도대체 얼마짜리 고기인데 역시 나도 서술자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격을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마리당 80만 원씩 주고 가지 어디야? 80만 원? 그 그룹에 몇 사람치 월급이라며? 그 몇 사람치 월급이 80만 원이니까 당시 시세와 지금의 어떤 화폐 가치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회사 직원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해 보니 자그만치 3년 4개월 동안 봉투째 한 푼도 안 쓰고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한 값이었다. 하긴 글 쓰는 사람들은요 진짜 뭐 조정래 선생님이라든가 지금의 이문구 선생님 이 작품을 쓴 뭐 박경리 선생님이라든가 뭐 박완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1급 탑 작가들이 아닌 이상은 밥 못 먹고 살죠. 문인들은 글 쓰는 사람들은 특히나 시인들은 더 심하고 뭐 소설가들도 만만치 않고 소설가들은 또 소설을 쓰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팔려야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3년 4개월이라는 게 좀 이해는 돼요.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부유한 계층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나하고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은놈의 잉어가 사람보다 비싸다냐?
내가 기가 막혀 두렁거렸더니 이야기를 하였더니 보통 것은 아닐런 거면 그려? 뱉어낸 벤또라나 뭐라나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차에 코 풀고 싶어를 뭐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자 뱉어낸 벤또가 뭔가 봤더니 뭐였어요? 베토벤이에요. 자 그러면 차에 코 풀고 싶어는 뭐예요? 차이코프스키래요. 하여간 순전 딴따라고 기니까 딴따라라고 하는 건 연예인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야. 하여튼 간에 춤을 잘 추긴 잘 추나 봐요. 일단 거기서 우리는 요걸 봐야겠네요. 베터넨 벤또라든가 차에 코 풀고 싶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다는 거죠.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고요. 그걸 통해서 희화화 내지는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뭐예요?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서 처음 봤구먼. 딴따라고기 꼬랑지 흔들어서 사는 물고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비단잉어 수입 물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총수가 들여온 비단잉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유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당한 거야. 한 마리도 아니야. 여러 마리일 거 아니야.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떡 벌어져 있는 것이었다. 와우, 이거 대박 사건이죠?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총수가 빡 돌겠죠. 빡이 아니라 미안, 놀래겠죠. 그래서 실내화를 꽹 발로 뛰쳐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넉나간 듯이 서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여 묻는 말이었다. 글쎄요. 충청도 사투리는요. 조금 길어요. 글쎄요. 밤새 곧불이 들었는 겁이네요. 곧불이 뭐야? 감기가 들었나 보네. 물고기가 감기가 들어요. 웃음이 나와요. 유자는 일부러 딴정을 부렸다. 딴청은 원래 딴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행동,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그건 총수의 어떤 행동이 유자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일단 비단잉어 사오는 것부터. 그랬더니 총수, 더 열받죠. 황당하죠.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가 되는 것처럼 비단잉어를 죽게 만든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어디서 뺨먹고 어디서 승질 내고 있어? 그는 비위가 상해서 거슬러서 안 입고 와서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란께 후진국 대한민국 아니 비단잉어를 기르기에 어울리지 않는 환경 여러 가지로 다 객고가 쌓여서 객고라는 건 비행기 타고 왔을 거 아니야. 배 타고 오든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조시라고 하는 건 뭐 몸 상태예요. 몸 상태도 좋지 않았을 테고 그런 데다가 부르쓰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들이다 쳐댔으니까 과로로 몸살기도 다소 있었을 게고 그리고 본래 밭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이런 후진국까지 왜 데리고 왔느냐? 거기다 왜 부르쓰고 지루박이고 잔뜩 틀어주고 있느냐? 한마디로 총수의 허영과 사치를 풍자하는 것을 희화화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시멘트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 이게 어찌 본다면 비단잉어가 실제로 죽은 이유죠. 죽은 실제적인 이유. 탈이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부러 배참으로 배참이 또 뭐죠? 요건 나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하고 찾아봤더니 꾸지람을 듣고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하는 거예요. 의문을 떨었다. 엉큼하게 얘기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지 않은 소리 대도 않는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결국 뭐야? 아 유자가 자기를 비꼬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린 거여서 시끄러 이 사람아 말 막는 거죠.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듣기가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이건 어찌 본다면 비단 잉어의 죽음에 대해서 총수와 유자가 1차 따당 파이팅을 한 거죠.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 자, 이게 이제는 두 번째 대결이 되겠네요. 뒤에 나오거든요. 잔인무도한 것, 독종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거는 쉽사리 삭힐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했어요. 그렇죠? 민물고기 먹으러 왔다 라고 하는 거죠. 총수는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식전마다 하던 아침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 어떤 고기들, 죽은 비던 잉어들은 어떻게 했나? 하고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왜 물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 돼야 나간다는디. 한마디로 그렇게 비싸다는데 아까워서 그냥 네 번째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비누를 대강 긁어서 된장기 조금 하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도 서너 통 다져다 넣고 멀국도 좀 있게 지져서 멀국이라는 국물도 좀 있게 지져서 한국부들 시켰지요. 한국부들 했다는 거 소주 한잔 했지요. 결국 뭐예요? 잡아서 구워가지고 안주 삼아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굳이 왜? 한마디로 승질을 돋구는 거죠. 총수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본다면 유자의 의문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왜요? 왜요?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아까 요 말 들어서 열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물고기 하나 먹었다고 잔인무도하대요. 세상에. 정작 기사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은 막 굴리면서 물고기 하나 가지고 정작 인간은 소홀히 하면서 물고기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총수의 비인간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분기탱천, 분기충천이라고도 합니다.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듯이 막 올라갔다는 거예요. 붙잡지를 못하였다. 이런 말 잘 모를 겁니다. 챙겨놓을까요? 견뎌내지 못하였다. 막 흥분했다는 거예요. 보안이 아는 문자를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하나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달리 처분할 방법도 없잖아. 또 한 번 더 긁어요. 총수의 성과를 덧드리려고 건짱 깨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부분에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총수는 의학스럽고 무직하기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해봤자 말로 다투어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던지 한마디로 위신, 즉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예요.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 물고기인데 그래 그걸 술안주에서 처먹어버려. 에이 피도 눈물도 없는 뭐 같은 것들 독종 같은 것들이라고 비단 잉어들을 먹은 직원들을 욕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 직원들하고 유자를 비판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봐도 알겠어. 총수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왜? 물고기 값보다도 못한 직원들의 처우는 생각하지 않아. 물고기 직원들의 몇 명에 모여야 그 다음에 그 물고기 한 마리 값이 나온다며. 그럼 그 물고기 살 돈 가지고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물고기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한 총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결국 비단 잉어를 둘러싼 총수와 유자의 대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쭉 달리다 보니까 웃으면서 달렸는데 잠깐 숨 좀 고르겠습니다. 골라볼까요? 자, 총수에 대한 유자의 태도예요. 그는 시멘트 특성이 충분히 우려내지 않음을 알지만 의문을 떨어요. 그 다음에 또 황소 한 마리가 황소란다. 비단잉어 한 마리가 황소 8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데 아까워서 내던지기도 뭐하고 이거 은근슬쩍 뭐합니까? 그렇죠. 총수의 허영심을 비꼬는 거죠.
그리고 총수의 속상한 심정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그래, 지져 먹어보니 맛이 어떻든가? 이건 현재로 넘어온 거죠. 내가 묻는 말이었다. 어떻기는 뭐가 어때요? 살이라고 허벅허벅한 것이 물기도 없고 푸석푸석한 것이 꼭 반반하는 화류겠년 별맛 없는 거나 비슷하다구만.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인데. 자, 총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겠네요. 좌우지간 맛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욕을 두 사발이나 먹고 났다니. 지금하고 해감내가 나더라도 이런 붕어 지짐이가 생각이 절로 나길래 얘까정 오라고 했던 거요. 지금하고 라고 하는 건 뭐야?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에 모래 같은 게 이제 섞여가지고 지금 조금씩 씹히는 모양이라든가 소리, 그걸 지금이라고 해요. 결국 유자가 나를 후미진 대포치까지 불러낸 이유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 잉어를 나눠 먹음직한 대문 경비원이며 보일러실 화부며 자녀들 등하용 승용차 운전수는 또 따로 있네요. 와, 총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택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못마땅하죠. 그러나 비단 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건드리지는 않았던 거죠. 그는 하루바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 한마디로 그만두고 싶었다. 왜? 총수가 너무 위선적이거든. 그래서 더 이상 그를 받들고 모시고 싶지 않았다.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수들의 정상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자리, 한마디로 왜? 그룹 총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서로 못 앉아서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턱주가리겠죠?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비속어를 통해서 해학적인 표현이에요. 올려다보고들 있었지만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겉모양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게 되자, 한마디로 비단잉어 사건으로 총수의 면모를 알게 되자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모셔온 나날들이 그렇게 욕스러울 수가 없었고 이런 더러운 꼴을 유자는 보지 못하는 성격인 거예요.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듯 메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칙살맞고 더럽고 가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찌 본다면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어떤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수가 더 붙들어주고 싶어서 불쾌하고 괘씸해져 갈아치울 수밖에 없는 어떤 사단이나 한바탕 툭 불거져 나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 총수와의 갈등 이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유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 에피소드 이렇게 전개가 되네요. 그죠? 사건 전개 과정은 일종의 에피소드식 구성이에요. 그러면서 이 작품은 유자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장면은 두 사람이 만나는 현재 장면이고 그 앞부분은 술자리에서 유자가 나에게 들려준 사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가 교차를 이루면서 에피소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문구의 유자소전 위기 파트 중 총수가 비단 잉어를 들여왔으나 잉어가 죽고 난 후 유자가 술 안주로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